제 이름은 김정래고요. 지금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을 좀 같이 운영 중이고요. 잘 안됩니다. 구독자 390명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여행하고 관련이 좀 깊습니다. 지금의 저를 한 줄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은 저는 저를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. 여행이 좋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의사. 여행, 영어, 의사, 얼핏 들으면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 스스로를 여행을 좋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의사라고 표현하는지 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냐고요?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. 그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간 거였고요. 집이 좀 옛날에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의 형편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혼자 공부하는 게 계속 습관이 들어 있었어요.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혼자 공부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수학 같은 것도 어떻게 혼자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. 혼자 하니까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는 그런 게 있었어서 그때부터 제가 뭐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그렇게 고등학교 때 이과를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성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가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의대를 가게 됐어요. 지원했는데 좀 덜컥 붙어버려가지고 가서 좀 이게 웃기게 들릴 수 있는데 내가 막 무슨 사명감을 가진 엄청난 마음이 따뜻한 막 의사가 돼야지 뭐 이래서 간 게 아니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남들 가던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의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더라고요. 되게 재밌고 보람도 있고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서 뭐 지금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굉장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그게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라고 하면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의대생 라이프 제가 학생 때 기억에 남은 거는 3분의 1은 과외하고 열심히 돈 벌었던 거 등록금 내려고 정말 저 무슨 그 학생 때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못 가보고 뭐 방학 때도 계속 등록금 벌겠다고 과외를 한 4개씩 했었어요. 그 학기 중에도 4개씩, 4개, 5개, 많을 때 막 6개씩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. 그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. 정말 꽉꽉 채워서 돈을 벌었어야 됐고 그러고 또 남은 시간, 그 와중에 남은 시간은 농구 동아리를 했었어요. 제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키가 189인데 키가 크다 보니까 농구 동아리 좀 잡혀갔었어요. 그래서 막 의대생도 농구한다 그러면 막 샌님도 농구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, 꽤 잘했고 저희가 막 체대도 뭐 가끔씩 막 이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었어요. 뭐 그게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중에 하나였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의대 공부겠죠. 그래서 의대 공부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해요. 진짜 많긴 많아요. 그래서 뭐 한 과목 시험 범위가 뭐 수능 저희 뭐 과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. 그거 한 권보다 분량이 많고 뭐 그 정도긴 한데 그런 질문 뭐 의대생 그렇게 바쁘냐. 근데 사실 저도 바쁜 척 했어요. 지금 이제 의대 다니는 의대생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솔직히 안 바빠요. 바쁠 때가 있어요. 시험 기간 되면 정말 뭐 잠도 못 자고 바쁠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의대가 지금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다 그래요. 예과는 좀 놀 수 있는 시간, 본과가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본과 때도 사실 놀 시간이 있어요. 저 진짜 뭐 미팅 뭐 이런 거 다 해봤고 그냥 짬짬이 평소에 미리 공부하는 습관만 좀 들어있으면은 그렇게 못할 정도의 공부량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의대생 그렇게 바빴냐라고 하면 바쁘지 않았다.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좀 더 외국인들하고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게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영어 공부한 계기인데 원래 친했던 의대 동기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지금 그 대학병원에서 지금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진짜 소위 말해서 또라이였어요. 또라이 진짜
그 친구가 한 4개국어 정도 해요. 영어 잘하고요. 일본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좀 하고 한국어 이렇게 하니까 4개국어 정도 하는데, 옛날에 그 친구가 학생 때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러 다녔었어요.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닐 때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쟤 뭐 저렇게 열심히 하지? 영어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이랬는데, 그 친구랑 군대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. 그 남자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. 군대 처음에 가면 좀 되게 막 마음이 안 좋아요. 막 환경도 변하고 막 머리도 다 깎고 막 모르는 사람 투성이고 막 이러니까 좀 기분이 쎄한데, 그 바로 옆에 그래도 학교 때 학생 때 같이 알던 친구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걔랑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, 그 친구가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는 친구였어요.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 친구였고, 거의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었고, 그 전 세계 여자들 한 번씩 다 사귀어본 약간 그런 류의 친구였는데, 그 친구랑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다가, 그 친구가 또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러다가 어디 가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, 그 친구가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녀본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저도 막 해외여행을 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, 그냥 좀 가기가 무서우니까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딱히 같이 갈 친구도 없고 이래서, 이 친구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. 처음 얘기를 시작했는데, 훈련소 8주 코스가 있는데 그거 나가면 조금 시간이 나요. 그래서 야, 이거 끝나면 진짜 가보자 해가지고 그 해 그 훈련소 나오고 2달 후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어요. 처음 갔던 게 영국, 벨기에 이렇게 두 나라를 갔어요. 한 4일씩 갔는데, 그 친구랑 처음 갔던 그 여행인데, 그 영국도 영어권이고 벨기에가 뭐 프랑스어말 쓰긴 하지만 영어도 어느 정도 다 통하잖아요. 유럽이니까. 근데 저는 진짜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, 해외여행 갔는데 얘가 옆에 없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막 제가 의사소통이 전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막 얘 없으면은 길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, 막 공항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나, 막 숙소는 찾아갈 수 있을까, 막 그런 걱정이 드는데, 얘가 너무나도 멋있게 그거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. 그게 또 얘랑 뭐 펍 같은 데서 이제 막 맥주도 마시고 이러는데,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막 말도 걸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떠들고, 그거를 옆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. 진짜 처음 여행을 다니게 된 계기고, 그게 또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. 어머니 모시고 괌도 갔었고요. 베트남도 갔었고, 미국도 갔었고요. 네. 호주도 갔었고, 뉴욕도 갔었고, 보스턴도 갔었고요. 근데 뭐 프랑스도 갔고, 스페인도 갔고, 네, 작년에는 아이슬란드도 다녀왔어요. 저 러시아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있잖아요. 뭐 그것도 탔었고, 발트해 뭐 에스토니아, 뭐 라트비아, 하여튼 정말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.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.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게 되면서부터 영어 공부, 그 여행의 재미가 진짜 훨씬 커지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영국을 갔을 때, 그 런던에 있던 어떤 펍 같은 데를 갔어요.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다 해주고 이러니까 저도 막 얘한테 막 지는 것 같고, 괜히 막 약간 분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, 좀 주눅이 드는,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거야. 그래서 나도 좀 말을 좀 뱉어봐야겠다 이래가지고, 거기가 이제 사케집이었어요. 사케를 파는, 이제 런던에 있던 일본식 술을 팔던 집인데, 제가 아는 거 중에 굉장히 정중한 요청을 할 때 쓰는 그런 문장이 Could you do me a favor라는 문장을 알고 있었거든요. 친구랑 술 취해가지고 한참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사케를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. 사케를 더 시켜야겠어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정말 큰 목소리로 Could you do me a favor? 이랬죠. 딱 이랬는데 진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. 진짜 그게 알고 보니까, 제가 그 Could you do me a favor 막 이렇게 얘기한 게, 그쪽에서는, 영국에서는 어감이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약간 뭐 이런 어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그 간단한 요청인지 알았는데 뭐 그런 어감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좀 거기 있던 사람한테 약간 비웃음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죠. 다른 외국어 공부 그때 많이 했죠. 지금 뭐 프랑스어 공부했었고요, 러시아어 공부했었고, 아랍어 조금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하다가 못했어요. 스페인어는 한 달, 2주 했나? 2, 3주 하다가 이제 못했고, 제가 여행 항상 하는 게 있는데, 그 나라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익혀서 가요.
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를 혼자서 한 2주 정도 여행을 갔었어요. 한 3년 전쯤에. 그거 가기 전에 한 4달 정도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고 갔었거든요. 그 4달이라도 공부를 하고 갔을 때 그 어색한 프랑스어로 떠듬떠듬 얘기를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주고, 막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뭐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 외국인 관광객 진짜 싫어한다,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전 진짜 아니었어요. 제가 가던 무슨 타코 집 같은 거 있어요. 그런 데서 거기 주인이 막 저 너무 좋다고 막 서비스로 막 공짜로 막 과일도 주고 막 음료수도 챙겨주고 막 이런 적도 많았고,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이 막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때 막 뭐 와인 사주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. 진짜 여행이 너무 재밌었어요. 프랑스어부터 해볼까요? 프랑스어는 뭐 comment ça va? Vous allez bien? Je m'appelle Kim. 이게 이제 이거예요. How are you? 뭐 프랑스어로 뭐 고맙다면 merci beaucoup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, 뭐 영어로 또 영어랑 비슷해요. 뭐 I'm fine, thank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은 très bien, je suis très bien, et toi? 뭐 이러면서 please 뭐 이런 거 뭐 s'il vous plaît 뭐 이러면서 donnez-moi quelque chose, s'il vous plaît 이러면 뭐 저 뭐 좀 주세요,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. 아랍어는 진짜 많이 까먹었는데,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진짜 많잖아요. 근데 거기서 나라마다 되게 달라요. 발음이랑 막 글자랑 이게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바로 옆 나라인데도 서로의 아랍어를 못 알아들어요.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압슬라무 알라이쿰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예요. 제가 그때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할타하선우 할라토카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아직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게 이거예요. 제가 레바논이랑 시리아 난민들을 좀 진료를 봐주고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거여가지고 배웠던 건데, 뭐냐면은 당신은 곧 좋아질 거예요. 잘 치료될 거예요. 에따 제부시카 오치 크라시바야 이런 말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저 아가씨가 정말 예쁘다라는 뜻이에요. 크라시바야, 예쁘다가 크라시바야예요. 그래서 이게 막 붉다는 뜻도 되는데 약간 어감이 바뀌어서 이게 예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고 할 줄 모르고, 의사소통을 할 줄 알고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, 지금보다 더 큰 격차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여행을 다니면서 더 크게 느꼈던 건데,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이것도 제 직업이 의사에서 끝날 거란 생각은 안 하고요. 좀 큰 그림을 보는 거죠.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, 의사 외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는 그냥 의무라고 생각해요. 그냥 듀티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여행 갈 때 정말 너무 더 즐겁고 재밌고 라는 거는 정말 따라오는 덤인 것 같아요. 제가 정형 외과 의사다 보니까 뭐 진짜 바쁜 것도 맞는데, 제가 이렇게 의사 일, 물론 본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많고 제일 바쁘게 살기도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려고 이렇게, 또 자기 개발이라고도 하죠. 뭐 영어도 그렇고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,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재미인 것 같아요. 재미. 제가 이런 재미를 처음 느꼈던 게, 제가 혼자 처음 공부를 했던,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부터인데,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성취가 되는구나, 이게 내가 점점 느는구나, 내가 하루하루 했을 때 이게 쌓였을 때,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내가 뭔가 바뀌어 있구나, 내가 조금 더 발전해 있구나,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. 내가 4달 동안 죽어라고 언어 공부해서 갔던 2주간의 여행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정말 값진 추억이 돼서 돌아왔을 때, 뭐 그런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된다 생각해요. 평생. 네. 평생 노력해야 되고, 평생 변해야 되고, 평생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,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, 물론 이 짧은 영상이 절대 저를 전부 표현해 주지는 못하겠지만,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,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,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,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
혹시라도 조금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어떤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제가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다들 열심히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